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이 한인 최초로 연방 상원 의원으로 선출됐습니다. 앤디 김 당선자는 승리 연설에서 뉴저지주를 넘어 미국 전반의 정치를 말했습니다. 부모에게 감사했고 부모가 가르쳐준 미국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말했으며 특히 옆에 있는 어린 아들들 눈높이에 맞춰 승리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완벽하고 놀라운 정치 복귀에 성공했습니다. 크게 이기고 빨리 이겨서 세계를 충격파로 몰아넣은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인이 자신에게 전례 없는 강력한 권한을 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캠페인 도중에 어둡고 강한 표현은 삭제했고 미국을 치유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현재 파퓰러 보트에서도 해리스 후보를 앞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지금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불확실한 새로운 시대로 들어갑니다. 해리스 후보는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늘 낮 1시에 패배 시인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대패의 원인을 찾는 소울 서칭과 블레임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연방 상원도 공화당이 다수당이 됐습니다. 상원에서는 최초의 여성 흑인 의원 2명이나 탄생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민주당으로 안젤라 블룩스 당선자는 메릴랜드주에서 한국의 사위로 불리는 레리 호건 전 주지사를 이겼습니다. 하원은 접전 중입니다. 한인 연방 의원 가운데 영킴 의원과 마릴린 스트릭랜드 의원은 당선권이지만 미셸 스틸 의원과 데이빗 민 의원은 접전 중입니다. 낙태 권리를 보호하는 각 주의 주민 발의안은 통과된 주도 있고 거부된 주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 발의안 가운데는 절도범의 처벌 등을 강화하는 주민 발의안 36의 통과가 확실시됩니다. LA 검사장 선거에서는 도전자 나단 호크먼 후보가 조지 게스콘 현 검사장을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분위기가 좋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주식과 트럼프 당선인을 도운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주식은 큰 폭 오름세입니다. 엔비디아가 애플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가 됐습니다. 오늘도 오름세입니다. 세계는 지금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와 기후변화, 전쟁과 관련한 이슈로 그의 임기 2기 대비책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45대 대통령의 47대 또 대통령이 되는 이 당선 뉴스는 스토리가 너무 많습니다. 스토리가 많기도 하고 그리고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해서 미국 전역에 살고 있는 한인이나 아니면 한국 세계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라도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이 최초의 한인 최초의 연방 상원 의원이 된 게 제일 큰 뉴스입니다. 이 뉴스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최초의 연방 상원 의원이 탄생됐다고 모든 미국의 신문, 방송이 아주 공들여서 보도를 합니다.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 당선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저지주 3지구에서 3선 연방 하원 의원이었고 42살이기 때문에 지금 연방 상원 의원 가운데는 또 취임 선서도 다른 의원들보다 좀 빨리 합니다. 세 번째로 젊은 연방 상원 의원입니다. 이제 취임을 하면 당선자의 얘기를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아주 보드랍게 시작을 합니다. 아들들이 둘인데 어리기 때문에 연단과 그 아들들의 키가 차이가 많이 나서 아들들을 옆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주 보드랍게 아버지로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아주 쳐다보면서 자랑스럽다, 뭐 터프했었던 이런 일인데 내가 아버지로서 너희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아들들도 이 아버지를 좀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서 여기까지 왔고 왜 너희 아들들을 위해서 이렇게 싸웠는지를 이 아들들이 배우기를 바란다라고 앤디 김 I hope that when you learn about this moment in America that you come to understand why I did what I did and why I fight for you. That's what this is about. 네, 소리가 조금 작게 녹음이 됐군요. 네. 그리고는 이제 앤디 김 의원이 말하기 시작하는 것은 앤디 김 의원이 말할 때 무엇을 얘기를 했냐면은 아버지와
부모님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37년 전 본인이 5살 때 뉴저지에 왔을 때 그 당선 연설을 한 그곳이 호텔이었는데 제가 호텔 이름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왜 이 호텔을 내가 선택을 했는가? 아버지가 처음에 미국에 와서 제일 처음에 그 일자리 잡은 게 이제 암 리서치하는 그런 잡이었는데 우리가 이 호텔에서 몇 주일 동안 집을 렌트를 찾기 위해서 머물렀었고 굉장히 강한 기억 같은 게 있는데 레스토랑 이름이 서클이라고 기억을 했습니다. 푸드도 막 어메이징했고 사람들도 좋았다. 본인이 이제 뉴저지 주니까 그 뉴저지의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그때 5살이었기 때문에 나는 마치 어린 왕자와 같았다. 뉴저지 사람들도 좋았고 이렇게 본인의 37년부터 42살 지금까지 와서 연방 상원 의원이 된 것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37 years ago, when I was 5 years old, my family and I lived out of this hotel for several weeks when we first moved to New Jersey. My first nights in this state were right here in this hotel. My dad had just accepted a job, his very first job ever, working at a lab in Camden to do cancer research. And we were looking for a home for us to rent.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미국의 모든 그 주류 언론도 이민자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본인도 아들들 얘기를 했고 이제 부모님 얘기를 먼저 시작을 했는데 부모님 뭐 가족 뭐 여주 여러 가지 감사의 얘기를 하면서 나 같은 어린 아이에게 뭐 교육의 기회라든가 여러 가지 그 아메리칸 드림과 같은 그런 찬스요 그런 것을 준 것도 굉장히 이제 감사하다. 어려웠지만 그 쉽지 않았고 가족도 없었고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친구도 없었고 그렇지만 뉴저지라는 미국이 우리를 환영을 했고 이 내가 지금 말하는 이 호텔이 아메리칸 드림의 퍼스트 스텝이었다. 부모님과 내가 다시 이렇게 왔을 때 그리고는 부모님이 가르쳐 준 것이 미국을 사랑하라. 아주 단순히 그 얘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They taught me to love America. 그리고는 이제 쭉 그 여러 가지 스토리를 얘기를 했고요. 본인이 이제 백악관에서 일했을 때 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뭐 자문도 했었고 아프가니스탄의 미군 그 사령관의 자문도 했었고 그런 이제 마이너리티로서의 여러 가지 뭐 의상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여러 스토리들을 얘기를 하면서 도전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이만큼은 됐는데 미국의 민주주의가 지금 상당히 약하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약하다는 것은 공직자를 믿지 않고 또 그 정치를 믿지 않고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이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자체를 연방 상원 의원이기 때문에 뉴저지를 Democracy is rendered fragile. People tell me they simply didn't trust their public servants. They simply didn't trust that the politics was working for them. That they didn't think that the big challenges we faced in our family and as a state are solvable because they thought nobody was looking out for them. 네, 아무도 우리를 위해서 이제 일해주지 않는다. 이런 그런 그 좌절감과 회의감 같은 걸 얘기를 해서 그 뒤에는 이제 본인이 뉴저지가 지역구인 연방 그 상원 의원으로서 해야지 될 이런 많은 일들을 얘기를 했고요. 사이사이에 앤디를 외치는 그런 그 축하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많이 들렸습니다. 미국은 굉장히 불안정한 시대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도 이제 불안한 것들이 많고 새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오래된 것은 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가 부자이거나 아니면 어떤 그 커넥션이 좋은 사람만을 위한 특별한 클럽이 아니라는 것을 나 자신을 통해서 이제 보여줬다 하는 거죠. 부모가 이민자이고 하는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캠페인 정말 이루지 못할 것 같은 것을 이룬 그런 그 캠페인을 무력함 이게 안 되겠지 하고 무력함에 빠지는 거기에 반대되는 의미로 봐달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뉴저지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 전체에 정치가 사람들의 생활 같은 것을 들어 올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좀 희망을 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좀 밝음을 주는 그런 것으로 본인의 그 선거 결과를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But it isn't just about New Jersey either. We've shown the country that there's a better way to be able to do this. It could mean a politics that lifts people up
that gives people hope, that delivers for everyone. It could mean a politics that changes the trajectory of our nation and builds a brighter future. 네, 이제 밝은 미래를 얘기를 했고 역시 처음에 시작한 대로 앤디 김 그 상원 의원 당선자가 돌아갑니다. 우리 가족이 미국 생활을 시작했었던 이 그 호텔에서 내가 왕자와 같은 뭐 맛있는 음식 하나 먹고 그런 기분을 가졌던 여기서 다시 이제 새로운 그런 그 비전 같은 것을 보자 하는 얘기였습니다. In the same way that I reflect on my family start in this very hotel, let us reflect upon the first principles of our nation and put forward a renewed vision. Let us use the 250th anniversary to be a reminder of the greatness of America. 네, 이제 미국의 뭐 독립을 한 지도 250년이 넘었고 그런 여러 가지 그 그레이트한 것을 다시 이뤄나가자. 이리하여 이 미국 이민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지만 본격적인 이민이 197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하고 지금 80, 90, 2000, 2010, 2020, 50년 넘어 만에 최초의 코리안 아메리칸 연방 하원 의원이 탄생했습니다. 앤디 김 의원은 로버트 메넨데스라는 그 민주당의 연방 그 상원 의원이 뇌물수수, 뭐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에 그것도 뉴저지주의 굉장히 강력한 주지사의 와이프를 물리치고 중간에 이 주지사의 와이프가 선거에 나왔다가 예비선거에서 사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공화당의 라이벌인 커스티 바쇼, 이 커스티 바쇼 도전자를 10% 넘는 포인트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케이스의 경우는 약간 이제 특별선거와 비슷한 성격도 있고 해서 서로 합의한 게 있기 때문에 이달 말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미국의 많은 매체요. 뉴저지라든가 뭐 뉴욕에서 발행되는 신문 방송 등에서 앤디 김 연방 상원 의원 당선 이런 것을 주목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지금 미국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이 캠페인에서 해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커스티 바쇼 이 도전자의 경우에는 팟캐스터가 앤디 김의 코리안 배경에 대해서 굉장히 조롱을 했습니다.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배경에 대해서. 그때 앤디 김을 방어를 했습니다. 그 공화당의 후보가. 앤디 김 너무 좋은 사람이고 너무 애국적인 미국인으로 그의 인생을 젊었을 때부터 지금 이제 42살까지 미국에 바친 사람이다. 이 바쇼 후보는 64세입니다. 호텔 그 개발업자를 했으니까 정치에서는 아웃사이더였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그 뉴스도 미국 사람들도 너무 좋아합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제 42살의 앤디 김 그 연방 하원 의원과 64세의 이 그 도전자인 바쇼 이 사람이 어지럼증이 있어서 도중에 쓰러지려고 할 때 제일 먼저 가서 그를 이제 그 부축한 사람이 앤디 김 하원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 바쇼 후보도 패배 연설에서 우리가 오늘 밤 이룬 일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그 미국의 여러 가지 공손함, 예의 바름 서로 깨부수는 게 아니라 서로 함께 이렇게 붙어서 더 큰 것을 이루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패배 연설을 했고요. 뉴저지주는 민주당의 유권자가 한 90만 명이 공화당보다 많기 때문에 지난 52년 동안 공화당 그 연방 상원 의원은 없었고요. 앤디 김 의원은 아주 그 적시에 그 민주당의 연방 상원 의원의 부패 혐의가 났을 때 물러나라 하면서 제일 먼저 본인이 그 후보로 나간다고 선언을 했고 캠페인 기금도 엄청 많이 모았습니다. 2018년도에 정치에 입문을 해서 데이빗 패트리어스 아프가니스탄 그 사령관 자문을 했고 31살 때 버락 오바마 시절에 이라크 관련 국가안보위원회의 자문이었습니다. 그때 31살 굉장히 젊었을 때였었죠.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오늘 아침 보도한 것 보니까 뉴저지주에서는 이 앤디 김 연방 상원 의원이 부모님이 이민자인 그 이민의 뿌리, 이민 가정에서 자라고 또 부모님께 좋은 그런 그 어떤 심성 교육 같은 거 받은 거 이런 것을 굉장히 뉴저지주에서는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뉴저지주에서 그 한인 사회에서 일하고 계시는 민권센터 디렉터로 일하고 계시는 한 분을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도 지금 59살이신데 김종훈 씨요. 10대 때 이민을 왔는데 이민 와서도 뉴저지주에서 살면서도 뉴욕에서 살 때도 그랬고 언제나 아웃사이더와 같았다. 그런데 정말 이제야
앤디 김 이 연방 상원 의원 당선자가 나옴으로 인해서 내가 10대 때 와서 지금 59살인데 이 땅에 속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뉴욕타임스는 오늘 마지막에 이분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그룹, 집용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용자나라, 유한 건강생활 전 제품과 화장품을 추수감사절 맞이 1+1 세일하는 셀리온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트럼프 당선인의 음성과 이게 또 뭘 말하는지 그리고 지금 민주당 쪽 완전히 2016년에도 2020년에도 그리고 2024년 3번 연속 여론조사 결과도 다 틀렸습니다. 이런 3번 연속 틀린 적이 5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지? 아직도 한참 뭔가 문제라든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사람들은 그렇게 트럼프 그 당선인에게 열광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소울 설중이 이어져야지 될 겁니다. 어쨌든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카멜라 해리스 후보를 누르고 분명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트럼프스러움에 아무것도 바꾸지 않은 채 이룬 완전한 권력 복귀입니다. 트럼프 당선자의 지지층조차도 놀랄 정도의 컴백이었고 세계도 놀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45대 대통령이 47대 대통령이 되고 미국의 최고령 대통령 당선자가 되고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유일한 대통령 당선자가 됐습니다. 선거 그 개표가 오래 걸릴 것이다 하는 예상도 깼고 일찌감치 11시 조금 전부터 승리의 기운이 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미국의 블루월은 항상 한 사람이 다 이기든지 지든지 가져갔는데 올해는 혹시 펜실베니아에서 깨질까 했는데 그런 것 없이 트럼프 후보가 블루월까지 다 가져갔습니다. 현재 선거인단은 공식적으로는 277 트럼프 후보 270표가 당선 확정이죠. 그리고 해리스 후보가 224지만 많이 남아서 이것보다 높아질 겁니다. 네바다, 애리조나 등 확정되지 않은 주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의사당 폭동 사건에서의 역할로 탄핵도 당했고 4년 만에 뉴욕 법원에서 중범 유죄 판결을 받고 5개월 만에 암살 시도에서 살아나고 3개월 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백악관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어제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제 차기 그 대통령의 선거 그 승리 연설을 할 때 사람들의 그 환호는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그 환호 소리가 컸고요. 자, 말하려고.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Winning the popular vote was very nice, I will tell you. 네, 이때 이제 이미 그 파퓰러 보트도 앞서가고 있다. 현재도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그리고 이제 트럼프 그 당선자가 아주 큰 룸에서 대단한 사람들 이 사랑의 필링이 지금 여기에 가득 차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믿기 어려운 사람들 앞에서 그만큼 이제 훌륭한 옆에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제 멜라니아 트럼프도 있었고 막내 아들도 나오고 있는데 믿을 수 없는 그 정치적인 저니를 함께해서 여러분 모두를 제가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언젠가 저에게 투표를 한 것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것이다. 그렇게 기억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트럼프 당선자가 한 얘기입니다. Unbelievable people standing by my side. These people have been incredible. They've made the journey with me, and we're going to make you very happy. We're going to make you very proud of your vote. I hope that you're going to be looking back someday and say that was one of the truly important moments of my life when I voted for this group of people. 그리고는 미국인이 전례 없이 아주 강력한 권한을 줬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미 이제 상원도 우리가 공화당이 가졌다 하는 얘기 당선. America has given us an unprecedented and powerful mandate. We have taken back
control of the Senate. Wow, that's good. 네, 상원도 우리가 컨트롤하게 돼서 와우 하면서 그 뒤에는 하원도 우리가 갖게 될 것이다. 상하원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믿기 어려운 정치적인 업적을 이뤘는데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정치 운동이었고 솔직히 말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 운동이었으며 이런 일이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암살 시도에서 살아난 것은 이유가 있다. 이렇게 미국을 다시 되살리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인이 나라를 다시 찾은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뭐 공약에서는 국경 닫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고 나라를 치유한다고 힐링 시키겠다. 이런 얘기는 최근에 몇 주일 동안 트럼프 후보에게는 들어보지 못했었던 얘기입니다. 카멜라 해리스 이름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everything을 내가 고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 경제 번영을 약속했습니다. 나라를 치유할 것이다 하는 것은 굉장히 트럼프 후보로서는 드물게 밝은 메시지였고 그리고 이제 하원도 우리가 다수당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한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트럼프 후보가 사람들을 꾸려서 그리고 인선이 돼야지 되는 상원의 인준이 필요한 자리는 또 인준을 받고 해서 일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뭐 다른 것 약간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높은 관세를 물게 하지 않을 리가 없다고들 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 이긴 것이 경제와 이민이 큰 이슈였으니까 대량 추방도 있을 테고 오일 시추 많이 할 것이고 여러 가지 규제가 멈춰서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주식시장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규제가 멈추고 세금 감면 더 해주고 뭐 연장해주고 외교 정책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트럼프의 뜻대로 하기가 아주 쉽고 벌써 트럼프 후보가 당선인이 그 당선 연설을 하는 것도 보통 이제 그 대통령 당선자가 연설을 할 때는 언제냐면 서로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AP통신이 항상 이걸 이겼습니다. 여기 확정입니다. 이런 걸 얘기를 하면 우리가 추정은 하지만 다른 매체에서는 추정은 하지만 확정인다는 이제 그때 또 얘기를 하고 하는데 팍스도 다른 매체에서 다 아직까지는 그냥 추정이다 할 때 트럼프 당선을 발표를 해버렸고 트럼프 당선인도 AP가 역사적으로 하니까 뭐 당선자로 확정됐습니다. 하기 전에 승리 연설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트럼프 당선인은 앞으로 모든 것들을 본인의 뜻대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연방 대법원은 또 심지어 네이비시를 시켜서 정치적인 적을 살해하더라도 대통령이 한 일이면은 거기에 면책 특권이 있다 하는 막대한 권한까지 법률적으로 보장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가 하는 일은 앞으로 굉장히 강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본인의 의도대로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미 민주주의 전통은 뭐 지키지 않겠다는 그런 시그널은 여러 번 보여줬고 그런 시그널을 어디까지 행동에 옮길지는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당선 연설에서 미국을 치유하겠다, 힐링하겠다는 이런 얘기도 했었기 때문에요. 분명한 건 8년 전에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보다 훨씬 강한 포지션입니다. 그의 보좌진이 지난 몇 개월 동안 특히 이제 임기 2기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을 다 인선 작업 시작해서 사실은 캠페인 때 너무 이제 캠페인의 말과 말들의 싸움이 많아서 전해드리지도 못했지만 지금 인선 작업을 해놓은 것을 보면은 임기 1기 때와는 달리 공화당의 원래의 기반에서가 아니라 트럼프 당선인에게 충성하는 인물로 채웠습니다. 물론 이걸 코드가 맞는 인사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충성하는 인물로 채웠습니다. 의회에서도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정치인은 은퇴했거나 쫓겨났거나 남아있어도 영향력이 거의 없습니다. 내년 1월 20일에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민주당은 뭐 연방정부 어느 부서도 지금 컨트롤하기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트럼프 당선인, 당신이 이제 그때는 이미 대통령이 돼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의 아젠다를 좀 슬로우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하지 못하게 만들기를 원한다면 다른 공화당이 민주당에게
힘을 이렇게 합치도록 이런 일을 해야지 됩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후보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국민이 그 민주주의에서 다수가 모아준 거니까 지금 보면은요, 농촌에서도 도시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표를 트럼프 당선자가 받았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완패한 건데 이 완패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바이든 행정부의 현재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인기 없음 이런 것들, 그리고 해리스 후보도 예비 선거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 짧은 캠페인 동안에 본인이 보여줄 것을 보여주지 못했고, 트럼프 후보로 뭔가 변화는 원하는데 사람들이 바이든 행정부 뭐 아무리 경제가 좋다 해도 내가 안 좋으니까 하면서 변화를 원하기는 원하는데 변화가 새로운 변화가 아니라 이제 과거로 돌아갔다. 그건 이제 해리스 후보가 너무 진보적이라고 생각했다던가 저 사람은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어라는 그런 판단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 같은 그 대선의 결과는 최근에 부자 나라에서 아주 릴레이로 일어나는 뭐 호주라든가 뭐 많은 나라에서 뭐 영국, 뭐 독일, 이탈리아,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그 지금의 집권당이 파워를 잃는 그런 그 세계적인 그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8년 만에 세 번째 대통령 교체를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했다가 그다음에 트럼프가 재임을 못하고 바이든으로 넘어왔다가 바이든도 재임을 못하고 다시 트럼프로 넘어가는 공화당, 민주당, 공화당으로 넘어가는 1970년대 이후에 리처드 닉슨 그 당시 그 이후에 백악관은 가장 불안정한 시기에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한 50년 역사상 가장 권위적인 통치 스타일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도 유권자가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유권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트럼프 그 당선인이 나라를 잘 운영하기를 바라면서 트럼프 당선인의 성공을 바랄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 사람으로서는. 다행인 것은 어제 여기저기서 한 30건의 폭발 위협이 있었지만 순조롭게 그 선거도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이제 한마디로 이 출구조사에서 보여지는 것은 도시와 농촌 모두에서 트럼프 후보가 지지를 받았고 2020년보다 더 나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히스패닉계 사이에서도 이 푸에르토리칸계도 쓰레기선 발언 이후에 어떻게 투표를 했는지 정확하게 다 나오진 않았지만 그 푸에르토리칸계는 설령 화가 나서 투표를 조금 덜 했다 할지라도 전반적인 라틴계, 그것도 이제 히스패닉계 젊은 남성들, 흑인계는 많이 해리스 후보가 이제 뒤에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들 히스패닉계 젊은 남성들 표를 많이 가져갔고, 그에 비해서 해리스 후보가 여성들이 많이 지지한다고는 했는데 그걸 막상 투표를 해놓고 보니까 트럼프 후보가 히스패닉계 젊은 남성들이 가져간 그런 투표만큼을 뒤집어 엎을 만큼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백인 표를 더 많이 가지고 올 만한 그 정도가 안 됐죠. 그래서 이제 파퓰러 보트도 현재는 트럼프 후보가 이기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정말 이건 새로운 것이죠. 2016년, 2020년처럼 여론조사는 이번에도 또다시 트럼프 후보를 과소평가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결국은 문제는 경제야, 이런 얘기가 이제 또 한 번 나올 수밖에 없고요. 민주당이라고 볼 수 있죠.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가 오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민주당원들은 노동계급 유권자들에게 눈에 띄게 거만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는 중요한 그런 신앙을 경멸하는 그 손가락질로 그들은 받아들였다. 이게 이제 복음주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이 그 엘리트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 반목하는 이런 경향이 있었다라는 게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씨의 얘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칼럼니스트인데요. 이것도 이제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이제 되돌아보는 거죠. 우리는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이게 카멜라 해리스의 말이었고 얼핏 듣기에 굉장히 간결하고 강력하게 들리지만 실제로
역효과를 낳았을 수도 있다. 유권자들이 우리는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하니까 트럼프에게로 돌아가겠어. 트럼프에게로 돌아가겠어 한다는 것은 2019년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2020년부터는 팬데믹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나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2019년까지 18년, 19년 좋았었던 것은 이제 그 전에 행정부가 해왔었던 그런 일이 있는데, 트럼프 후보는 너무나 운이 좋게도 한 일주일쯤 전에 월스트리트저널이 기사를 썼습니다.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트럼프가 되든지 해리스가 되든지, 지금 여러 가지 경제가 이렇게 밑에서 일반 메인스트리트 사람까지는 느끼지 못하지만 좋다 하는 것이 차기 행정부 대통령 이제 취임하자마자 발휘가 돼서 굉장히 그에 대한 혜택을 누릴 것이다 하는 기사를 월스트리트저널이 썼거든요. 아마 트럼프 후보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볼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나 또 페더럴리스트 굉장히 좀 그 보수적인 곳이죠. 몰리 해밍웨이라는 분은 예전에 올드한 공화당의 완전한 종말입니다. 새로운 공화당, 그러나 이제 페더럴리스트니까 굉장히 트럼프 후보를 지지합니다. 새로운 공화당이 더 내구력도 강하고 노동계급이 많으며 미래가 더 밝습니다. 이건 이제 민주당이 오랜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었던 노동계층을, 지금 저도 방송을 하면서 교육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현상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죄송해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트럼프 후보의 지지층은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그런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노동계급이 많은데 그 노동계급에 대해서 민주당이 충분한 것을 해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새로운 공화당이 더 내구성이 강하고 노동계급에 대해서 밝은 미래를 주는 당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유라시아 그룹, 이제 이분은 이제 주로 세계적인 컨설팅 많이 하고 있는 이안 브레머 씨는 올해 세계의 거의 모든 주요 선거가 변화의 선거였다. 그래서 현재의 집권당 내지는 현직 의원들이 사람들이 전부 이런저런 이유로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바꿔봐야지. 뭐가 됐든지 바꿔봐야지 해서 패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트럼프 후보의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의사당 사건이라든가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이제 트럼프 당선인은 그런 법적인 문제로부터 거의 자유롭게 됐습니다. 연방 상원도 다수당이 공화당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52석을 확보를 해서 이미 이제 다수당이 됐는데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공화당이 몇 석 더 가지고 갈 그럴 확률이 있어서요. 당연히 웨스트 버지니아나 오하이오 그리고 몬타나도 지금 가져갈 가능성이 있고 애리조나, 미시건, 네바다,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에서도 어느 주에서라도 추가로 이제 가져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누군가 중요한 직책 누군가를, 그리고 이것도 있네요. 클래런스 토마스와 닐 고서치 연방 대법관, 이런 두 분 정도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안심하고 은퇴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워낙에 이 두 사람이 지금 무슨 선물 내지는 뇌물 받은 것으로 너무 많은 공격도 받았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하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연방 대법관인데 수백만 달러 이런 선물들을 받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우리는 안심하고 은퇴할 수가 있어. 그러면 그보다 훨씬 지금 70대 이런데 훨씬 더 젊은 사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을 또 채울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있고요. 공화당이 많이 지켰죠. 예를 들어 플로리다주라든가 릭 스캇, 텍사스주의 테드 크로스, 이런 사람을 민주당 쪽에서 좀 가지고 와볼까 하는데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 두 사람 전부 자리를 지켰고요. 또 뭐가 있나요? 아무튼 이런 일들입니다. 상원은 그렇지만 이제 백악관과 완전하게 의견 일치를 봐서 뭔가를 추진하려면 60표가 있어야지 되죠. 3분의 2가 있어야지 되는데 3분의 2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52석이니까 현재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51석인데 여기서 한 석 많고 또 몇 석 정도는 추가를 할 수 있지만 60석은 되지 않을 것 같고, 상원에서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되고 그 이상은 안 되고 이런 것들도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흑인계 여성 연방 상원 의원이 2명이 탄생을 했습니다. 한 명은 안젤라 올소브룩스,
메릴랜드주가 리버럴 한 거 맞죠? 그러나 한국의 사위인 레리 호건 지난번에 이제 임기 제한으로 인해서 주지사 자리를 물러난 이분이 그 메릴랜드에서도 또 메릴랜드는 가끔 또 주지사는 또 공화당을 뽑기도 합니다. 체크 앤 밸런스 맞춘다고 인기 있는 주지사였는데 결국은 그 상원 선거에서는 떨어지고 흑인 여성인 안젤라 올소부르기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된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델라웨어도 뭐 리버럴한 주니까 델라웨어에서도 리사 블런트 로체스터 역시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 이 두 사람이 연방 상원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원은 아직 접전이라서 그리고 계산해야지 될 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데 공화당이 200석대 확정된 것만 민주당이 178석이 되고 있고 상원에서는 애담 쉬프가 지금 이겼습니다. 그래서 애담 쉬프 버ban크가 지역구인 이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한인들을 보면은 미셸 그 스틸 의원은 지금 뭐 접전으로 구분을 합니다. 하원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것도 이제 두 석은 그 코리안 아메리칸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는 미셸 스틸 의원이 이 비엔나미즈 아메리칸의 그 도전자를 물리치느냐 물리치지 않느냐 아직까지 개표율 제가 조금 전에 봤었을 때 60 몇 %인데 50%대 40%이긴 하지만 접전으로 봅니다. 아마 접전으로 보는 데는 전문가들이 어느 지역에 그 투표함이 안 열렸다 이런 걸 알고 그러는 거겠죠. 그래서 거기가 한 석이 있고 45지구 그리고 47지구가 데이브민 지금과 또 공화당인데 처음에는 데이브민 후보가 엄청 앞서갔는데 지금은 그쪽도 지금 접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광고 나갈 때 다시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영김 의원은 뭐 안정적으로 당선되는 것 같고 마릴린 그 스트릭랜드 워싱턴주의 민주당의 연방 하원 의원도 안정적으로 당선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밖에 이제 후보들은 뭐 로컬 선거나 연방 그 하원 선거나 별로 당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뭐 로스앤젤레스 지역이라면 많은 분들이 그 관심을 갖고 계신 범죄와 관련해서도 그 나단 그 호프먼이 조지 게스콘 현 검사장을 무척 이것도 한 70% 개표는 안 됐는데도 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 말씀드리고요. 잠시 뒤에 주식시장과 경제 조금 전해드립니다. 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지금 그 트럼프 후보의 그 소셜미디어 그 주식 있죠? 6% 정도 올랐고, 이건 오히려 어제 밤보다 조금 빠졌는데요. 어제 사실 마감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좀 내려갔습니다. 마이너스 뭐 1점 몇 %로 내려갔는데, 밤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조금 눈에 띄게 보이면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11시 조금 전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장외 거래에서 10%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 6% 정도 오르고 있네요. 그리고 또 트럼프 당선인 아래서 역시 그 굉장한 그 역할을 하게 될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주식은 14%나 올랐습니다. 지금 280달러대 올라갔고요. 비트코인도 75,000달러까지 올라갔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지금 오늘 좋은 주식이 은행 주식. 원래 그 투자자의 심리라는 것은 뭔가 경제가 그 확장되고 규제가 조금 없어지고 뭐 시장에 조금 친화적인 이런 게 이제 트럼프 후보가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규제가 조금 적고 하면은 뭐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그렇고 일반 기업도 합병하기가 쉽고 뭐 그럴 때 큰 돈들을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무엇보다도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엄청 그 해주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트럼프 후보가 맘먹으면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됐습니다. 기존의 세금 감면도 연장해 준다고 하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주식시장에는 호재죠. 호재고요. 또 미국의 무역 파트너에 대해서 관세를 많이 문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달러가 상승하려 한다는 믿음. 이미 뭐 환율 뭐 1,400달러 넘지 않던가요? 그런 그 1,400원 넘죠. 달러당. 그런 믿음. 10년 국채 수익률은 이제 세금을 감면해 준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지출 계획 같은 것 있죠.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뭐 한 뭐 4% 이상까지 조금 오르기도 했던데요. 그런데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연방 그 재정 적자는 바이든 때도 있었지만 트럼프 때도 있고 오바마 때도 있고 트럼프 때의 재정 적자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돈은 이제 크게
벌어들이는 데는 없는데 더군다나 이제 부자에 대한 세금 감면이나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지금 있는 것보다도 더 낮추기를 원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정부가 돈을 가지고 올 데가 없잖아요. 결국은 다시 이제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인플레이션에 불이 붙을 것이다. 이게 이제 경제 전문가들과 무슨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계속 지적을 한 점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관세로 돌아간다는 건 19세기로 돌아가는 거다. 우린 과거로 가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거 다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은 그 한 표의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이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를 하고 우리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보다 트럼프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나를 부자를 만들어준다고 하고 내 눈을 보고 얘기하고 내가 평소에 말하는 그 스타일로 똑같이 말을 하고 그냥 참 인간인 것처럼 나와 같은 인간인 것처럼 느끼고 행복하게 부자로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당신에게 투표를 하겠습니다 하고 투표권을 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규제 같은 거 조금 줄이고 하면은 시작은 좋아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나중에는 제일 중요한 게 미국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런 문제는 있는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뭐 칩메이커이기도 하지만 인공지능 시스템 그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 엔비디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애플 제치고 다시 이제 세계에서 가장 그 가치 있는 회사가 돼서 어제요. 뭐 애플 뭐 3조 4천억 달러 가치보다 조금 더 그 늘어났었는데 2024년 지금까지 한 엔비디아가 주식값이 세 배가 올랐다고 하던데 오늘도 지금도 그 엔비디아는 주식값이 꽤 많이 그 올라가고 있던데요. 그럼 제가 이게 마인이라고 북마크해 놓은 것도 있고요. 매거진 MA라고 해 놓은 것도 있는데 이게 길이가 짧아지면 MA가 보이니까 제가 매거진에서 자꾸만 마인을 찾았어요. 마인에 가서 이 주식값을 보는 데를 가면은 엔비디아도 최근에 이제 안정적으로 올랐다 내렸다를 거듭하더니 오늘은 지금 또 많이 올랐습니다. 140달러 되는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도 144달러. 오늘 꽤 많이 올랐네요. 5%가 올랐습니다. 아무튼 주식시장 이런 변화들이 있고요. 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조금 위험하고 불안해 보이기도 하는 뉴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그 총리가 트럼프 당선자가 당선이 확정되고 나서 제일 먼저 그 전화를 건 그런 그 세계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거든요. 이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란은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이 과거에 그 대통령으로 있었을 때도 뭐 뭐를 누구를 살해하고 뭐 폭파한다 이래서 굉장히 긴장이 갔었던 적이 있고 글쎄요. 그런 것들이 또 그 북한과도 연관이 되기도 하고 아무튼 세계에서는 지금 트럼프 시대를 그 준비하는 전쟁에 있어서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빨리 이제는 뭐 휴전협정 같은 것을 아주 안 좋은 위치에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관세, 기후변화 전부 미국의 국경 너머에서도 엄청난 그 변화가 올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또 중요했었던 낙태 문제는 플로리다주에서 낙태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실패했고요. 네브라스카, 사우스다코타도 실패했습니다. 다만 애리조나, 콜로라도, 메릴랜드, 미주리, 몬타나, 뉴욕 이쪽 지역에서는 성공을 했고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자라는 융자나라, 유한 건강생활 전 제품과 화장품을 추수감사절 맞이 1+1 세일하는 셀리온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선 프로포지션 36만, 뭐 그 샵리프팅 같은 거 처벌을 강화하는 이런 것만 지금 거의 통과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그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캘리포니아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에서도 조금 그다지 많은 지지를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미주리주는 통과가 됐네요. 매사추세츠는 거부를 했네요. 미주리주는 시간당 $15. 네, 강혜신이었습니다.